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 났습니다. 2028 대학 수학 능력 문제 예시문항이 발표냈는데, 물론 지금부터 발표가 3년 동안 바뀌겠죠. 네네. 그리고 6월에 이제 대선이니까 그것도 큰 변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뭐 이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원장님. 오늘 발표안을 기본으로 짧게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그 2028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형의 원년이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학력고사 시대 그때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 그 다음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로 결정이 되었고 하지만 고1에서 배웠던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기본 개념으로 아마 같이 그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로 출제될 걸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학 영역이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수학은 30문항 100분은 똑같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네네. 22번부터가 이제 단답형 네.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네. 그 구조를 좀 분석하긴 했는데 네네. 단답형이 이제 30% 넣으면서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리가 좀 분석도 하고 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개편의 수학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수학이 가지는 이제 사회적인 의미가 바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계열 구분이 없이 간다, 공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수학적인 문해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적분이랑 기하가 빠졌다고 해서 과연 정말 쉽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이런 걸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영역 내용 보면 대수는 세 가지 있잖아요. 네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인데 요 안에 이제 확통이 이제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안에 섞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미적 원도 이렇게 같이 섞여면서 이렇게 네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 쭉 보니까 일단 뭐 수학은 묻는 건 세 가지잖아요. 네. 계산 능력하고 이해 능력하고 추론 능력인데 네네. 그 이번에 보면은 최근에 보면 2년 동안 수능이 바뀌면서 그 계산 능력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그렇죠. 계산력이라고 해서 계산을 뭐 굉장히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죠. 근데 그게 확통으로 가름하면서 계산 문제가 약간 줄으면서 타임 어택가 안 걸리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퀄리티 있게 만드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확통은 일반적으로 수학과에서 그 스님들이 썩 뭐 선호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학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확통만 잘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비교적 수학 중에서는 문해력이 아주 중요한 문해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장님 말씀하셔서 예시문항이 보니까 이런 것들 그 27번 같은 거 뜯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문해력이 요구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학적 문해력이 빈칸 뚫기 이런 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증명을 시키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빈칸을 넣으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시간 내에 자기가 잘 하려면은 그럼 이제 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핵심 요약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열 구분이 없고 네. 확률과 통계 입지가 넓혀지고 네네. 미적과 기하가 빠졌다고 해서 수학이 쉬워지는 건 아니라는 건데 네. 풀어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네. 대수 파트와 미적 파트, 예전에 수원과 수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30번 문제가 우리 보면 타임 어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죠? 타임 어택인데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공통적인 네네. 거잖아요. 그죠? 예. 수원 수투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요런 게 확통으로 들어온 게 요런 거죠. 그죠? 네네. 근데 무난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문제니까요.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확통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애들의 변별력을 가질 거로 가는데 10번까지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무난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11번부터 넘어가서 보면 12번 같은 경우 문제 약간 요런 거는 좀 확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좀 난도가 상당히 약간 올라가는 예, 예. 그런 느낌이 네네. 들고 이제 뭐 13번, 15번도 옛날에 그 나왔던 그 많이 난도. 뭐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15번, 16번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게 참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문제는 이제 예전에 뭐 킬러 문제라고 해서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라서요. 특별한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 그래프 안 나오는데 이게 수학적 문해력이 좀 요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3들한테 원장님이 이제 확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보면 기존 체계로 계속 공부해서 바꾸라고 해도 보면 근데 특히 그 확통 안 한 애들 21번 문제 같은 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문제가 길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익숙한 그 패턴들이 있었는데 확률과 통계는 사실은 선행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하지 않았던 파트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1번, 23번, 24번, 뭐 25번 무난한 것 같거든요. 네네. 무난한 것 같고 뭐 선택형 수능에서 나왔던 네네. 문제 중에 그냥 문제를 주는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이제 27번 같은 경우가 이제 빈칸이지만 되게 수학적 문해력 네. 이런 걸 그렇죠. 보고 옛날 문제인데 이런 만일에 것들 이게 진짜 빈칸 문제가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증명을 묻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을 보통 이제 저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8번, 29번, 30번도 보면 원래 선택 과목에 보면 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뭐죠? 대수하고 미적원하고 그 다음에 확동 골고루 하나씩 넣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난도를 조정해서 여기서 성부를 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띄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 수학팀에서 분석하기를 확통에 대해서 좀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타임 어택이 걸리는 그 계산력을 중심으로 했던 문제가 아니라 개념하고 수학적 문해력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로 바뀌면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네. 그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요. 일단은 뭐 원래 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또 이제 딱 정확하게 과목이 세 과목으로 공통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 다 당연히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수학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당연히 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간의 유불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력, 이해력 기반의 실력 차이가 더 크게 이제 변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뭐 제대로 잘 해야 되겠고 너무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1하고 중3이 좀 틀릴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예시문항이 떴기 때문에 고1 때는 약간 후회할 것 같아요. 기존 수학 체계로 한 거잖아요. 네. 확통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개별에 맞춘 선택 과목 수학은 다르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1이 스탠드 쳐야 될 것과 중3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짜준다면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수학에 대해서요?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또 곧바로 기말이라서요. 지금 또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이 또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라서 아마 급격하게 이제 뭐 내신 중심으로 여름방학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이제 또 공수2를 방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신에 올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3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1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중3들 그 3-1과 3-2 내용이 공통수학1과 공통수학2와 연결된다면 그것을 조금 심화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어머님들께서는 대수랑 그 다음 선행을 한다면은 그 미적1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선행을 다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원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기초 개념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와 그래프, 자료 해석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확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열심히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이 오히려 또 필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답을 내는 수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면 기존의 수학이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해가지고 그 최근에 3년 전에 수능에는 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계산 능력 쪽으로 되게 강화됐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킬러가 다 배제되는 거니까 준 킬러를 이제 많이 내고 그럼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확통이 들어오면서 바뀐 것 같아요. 계산 능력은 빠지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해 능력과 문제를 보니까 추론 능력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해가 수학적 문해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말로 그렇죠. 표현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해 능력에서는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식, 그래프, 표와 같은 성질을 적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론한다 보면 이제 그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는요?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추론 능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확통은 이제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을 네네. 사실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수학적 문해력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을 누가 더 많이 푸느냐가 아니고 그 많이 누가 더 푼다는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수학이 점수가 아니고 그 미래를 해석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미래의 시험이지만 그래도 좀 더 그 교육적인 그러한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 입시안에서 보니까 2028 보니까 그 수능이 보면은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은 그게 수시와 정시 비율을 7대3으로 할 것 같잖아요. 어제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저도 그 블로그를 정리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하는 대입 제도를 많이 이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실시될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수학의 위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정시에서는 수학 등급만 보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6분위하고 표준 점수 안 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수학 문제 바뀐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또 아시겠지만 그 일반 전형에서는 수리 구술이 있어서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거의 과거 본고사에 가늠하는 그러한 수리 구술로 인하여서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좋은 제도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니까 수학에서 그 일반 선택 과목이 아마 수능 과목이라고 치더라도 그 진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에서 수학을 되게 세밀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교과목 선택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보면 수학을 수능 60%, 1등급을 받으면 60%다 받아두고 40%는 그 고교학점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했는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등급하고 그 안에 보면 세특을 잘 구성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대 정시는 아시겠지만 모두 다 수능 점수로 몇 배수를 뽑고 세 배수를 뽑나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넣어서 점수를 1차 성적 60%에다가 학생부를 40% 하는데 정량평가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나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나를 깊이 있게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하면은 그 수능의 위치가 이거로만 가지만 않고 그 고교학점제 수학하고 같이 결합돼 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고 수학적 문해력이 중요한 식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수학은 미래를 해석하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 당장의 목전에 있는 수능을 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좀 더 재미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된다면 수학 세특도 더욱더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아니면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점수, 정량과 그 다음에 정성을 같이 획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